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2월 24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은 그냥 건너뛰고요. 국내 시장 핵심 대응 구간 점검을 해보고요. 국내 시장 이제 산타랠리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보고요. 미국 시장 급등에 따른 위클리 만기 대응 방법. 내일도 이제 만기 됩니다. 크리스마스 25일 날 위클리 만기가 내일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옵션으로 보는 시장 방향, 그 다음에 만기 구간, 그 다음에 주체별 포지션 분석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복귀 한번 해보고요. 카이사르 12월 24일 시장 시나리오는 정회원 분들한테 내일 디스코드로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요약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는 그런 파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시장을 보면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간의 그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요약을 하면은 한 줄로 하면은 4,170포인트가 지난번에 이제 갭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워낙 커서요.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상승 종목 대형주만 지금 버티고 있고 중소형주는 계속적으로 뭐 행보, 갈지차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매수의 80%가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몰빵을 거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여타 종목은 지금 탄력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 중요 이슈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4,100선이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4,100선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도 지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의 그 강도를 좀 측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차익 거래, 비차익도 뭐 들어오긴 하는데 이 비차익 중에서도 자기 비차익은 매도를 하고 위탁받은 것은 이제 비차익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고 어떤 배당 관련이라든지 연말 본인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 결론은 뭐다? 지수가 상승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들고 있는 종목은 버틴다든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소강 상태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형태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로 쏠림 현상만 있죠. 이게 과연 지수가 전고점 422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들의 매수가 이어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고점 돌파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행보 파동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크, 하이닉스 투자 경고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다음번에 금리를 꼭 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캐리가 지금 엔화가 약세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지금 약세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세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났을 경우, 그러다가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조합이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약세이지만 강세로 가게 되는 그런 조합이 발생하면 엔캐리 청산 우려가 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지금은 약세이지만 만약에 강세 쪽으로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엔화 강세로 가는 이런 조합이 형성이 된다 하면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연말에 이런 것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도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엔캐리 청산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왜 그러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율 급등에 따른 시장 대응을 몇 가지 이제 적어봤는데요. 지금 1,500원 부근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전고점 지난번에 이제 1,480원대 쌍봉을 맞고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지금 거의 쓰리봉이 온 거나 다름없죠. 이걸 과연 돌파를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쓰리봉을 찍고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갈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1480원대를 한번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달러 엔화가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엔화가 좀 약세인데 오늘 갑자기 음봉이 빡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약세로 가다가 음봉을 크게 떨어졌는데
원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번 주에 체크를 해보고요.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지속이면 성장주 고밸류에 부담이 된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4.2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환율 안정, 그 다음에 환율 급등 시에 대응 구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긍정 요인, 이 부분도 빠르게 읽어보면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지속해야 되고, 반도체, 그 다음에 외국인 4,100선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지난 4,200선도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저앉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고, 오늘 4,100선 위에서 매수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말 시즌성 산타넬리 낙관론으로 리스크온 심리가 유지될 여지가 지금 현재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부정적인 요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인 보면 미국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엔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엔켈이 정산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커지는 건 없어요. 미국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화는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이런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지수는 버텨도 체감은 약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면 지수는 계속 버틴다든지 소폭 조금씩 상승을 하지만 하락 종목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관련 연말 수급 왜곡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말에 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연말 배당을 위해서 매수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26일 지나서는 일단 배당락을 받고, 배당을 받고 나서 어떻게 차익 실현으로 시장에 매도를 할 경우에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이냐, 그 물량을 다시 개인이 받아줄 것이냐, 외국인이 추가로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은 내년도 시장에서 피로도가 극에 달하면서 급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좀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24일 날 장중 체크리스트, 일단 수급을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계속적으로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70포인트가 지난번 갭인데 그 부분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고, 환율 이런 부분을 세 가지니까 체크를 좀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도주 이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타 종목으로 좀 확산이 돼야만이 우리 시장이 전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는 조금 부침 현상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계속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타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윗꼬리 달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내일도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차트로 한번 볼게요.
오늘 N달러 보면 막판에 어떻게 돼요? 쌍봉에서 장대 음봉이 좀 떨어졌죠. 이게 만약에 이런 강세 쪽으로 간다면 이런 쌍봉으로 강세 쪽으로 간다면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요 정도 돼 갖고는 청산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을 보면 12월하고 1월 달에 이 쌍봉 1487원 쌍봉 맞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그 위치까지 왔다. 과연 이게 돌파될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추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환율에 대해서 장중에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지금 이런 삼각 패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파동으로 지금 이런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고점을 여기가 4170포인트인데 지난번에 여기 갭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이날 갭 뜨고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갭을 메꿔야 됩니다. 잘 메꾸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패턴이 되면 쌍고 내지 그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 부분 갭을 메꾸고 주저앉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그냥 행보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엔화가 지금 약세로 가다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났는데 내일도 만약에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펼쳐진다든지 오늘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든지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는 연말에 금융투자가 배당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그러한 악재적인 요소가 장중에라도 만약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은 주저앉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연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는 우리 시장 지수 상승에 대해서 지금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분석했을 때 여기 후행 스팬이 1분 캔들을 깨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등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58만원이나 59만원 이곳을 돌파했을 때 차라리 돌파하고 지지가 됐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잘못 매수했다가 이게 밑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61선 여기인데 보통을 조정을 깊게 받으면 이런 양운의 하단까지 내려오는 45만원대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59만원대 지금 매물에 걸려 있다. 내일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한다 그러면 돌파를 가능하겠으나 이 후행 스팬 캔들 저항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밑으로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이런 박스권으로 고가 쪽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좋다고 그랬죠. 지난번 여기 계속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고 이날 음봉이 났지만 캔들을 지켰다.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났죠.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제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자겠는데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측면은 맞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도 매물대 와 있죠.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측면으로 지금 쌍봉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와서 세 번째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되면 랠리가 펼쳐지는 거고, 살짝 올라간다 해도 페이크 파동에 주저앉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고점만 확인하고 내려오는 파동으로 쉬었다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연말에 삼성전자가 탄력 있게 간다는 그런 보장은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 분석 60분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의원분들 어제 이게 3조 원 가까이 샀는데 너무 약했다. 분명히 오늘 밑으로 확인돼 갭을 메꾸는 파동이 되면 577선에서 강한 승부를 할 것이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갭 메꾸는 구간에서 하방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오면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갔다가 이 구간까지 한번 조정을 다시 보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을 때 상승 탄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되돌린 구간에 여기서 만약에 583선 부근에서 무너지면 이런 C파가 되는데, 일단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C파로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봉상 조정을 보여서 577선 부근을 지지만 한다면은 이런 N자 파동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정고점에 대한 부담과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아직 4170포인트를 갭을 다 메꾸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강해서 선물 지수는 갭을 메꿨지만,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 갭을,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그재그 파동으로 쉬는 타임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577선 부근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받쳐서 올라가는 그림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의 갭이 워낙 큰데, 원래 갭을 이렇게 발생이 돼서 만약에 583이 깨져버린다고 그러면 이 정고점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583선 정도가 지지를 한다면, 여기서 쌍저점으로 해서 지지를 한다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매수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된다. 최소한 577선 부근까지, 아니면 580선을 위협하는 그 페이크 파동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받은 것이 이 차트상으로는 정설이다. 그래서 여기 구간과 582, 583 구간에 매수 구간 두 군데가 존재를 하고, 매도는 쌍봉이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매도를, 음봉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음봉 발생하면 매도로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다. 왜? 정고점 돌파 컷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592선 돌파하면 무조건 컷 주고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내일 예측 캔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개파락 하면 또 양봉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고요. 577선만 지켜지게 된다면 이런 양봉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내일 갭 상승을 했는데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내일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하락 조정이 아니고 21선과 5일선의 데드크로스를 나서 이격 조정에 따른 조정 파동이에요. 이런 음봉 하나 딱 때린 다음에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가면 되는 그런 파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놀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오늘 고점을 넘지 못하는 파동이 전개가 됐을 때 이런 음봉 파동이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584.50 주봉 중심값, 이날 주봉 중심값이죠. 584.50 오늘 돌파해서 마감이 됐고요. 이 자리를 지켜진다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파동은 계속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 이탈이 된다면 582선 아니면 577선으로 조정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봉을 보면은 여기 갭상승에서 양봉, 갭상승에서 십자 음봉, 또 갭상승이 됐죠. 갭. 그래서 밑으로 메꿀 거냐 아니면 메꾸지 않고 이 장대 양봉이 세워서 이런 파동이 되면 상승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 대신 탄력 있게 가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징글징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는 겨우겨우 버티지만 여타 종목이 올라오지 않으면 상승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겹게 가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이 강한 상승이 뒷받침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612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63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탄력성 있는 매수가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카이사르는 물음표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중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N 달러가 강세 약세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갭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두 군데를 가져갔죠. 568선하고 오늘 갭 메꾸는 구간 588.40에서 589.45 부분에서 하방으로 공략을 하자. 아니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십자 파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완전 비석형이 돼버렸죠. 이런 올라갔다가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점에서 매도는 잘했고 매수는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단기적 저항 지지 구간으로 587이나 586 지지하면 매수를 해서 585선을 넘지 못하면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했고, 586이 부러지면 매도 전환을 해서 하방으로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달했을 때 두 자리 매도 자리, 매수 자리는 이 세 자리였는데 한 군데도 걸린 게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갭 메꾸는 구간에서 맴돌다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고, 상방 시나리오, 이게 매수도 쉽지 않았어요. 상방 582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지지 확보해서 C주가를 돌파하면은 어떻게 돼? C 잡고 매수를 하자겠는데 뭐 C주가가 최저가가 돼버렸으니까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85면은 강한 상방승부를 하자겠는데 오지도 않았고 577선 내려오면은 여기도 강하게 상방으로 대응하자겠는데 오지 않았고요. 매도는 586.20 돌파 실패 시에는 매도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살짝 왔다가 매도를 했는데 시초가가 이탈이 안 됐죠. 그러면서 아마 본청이나 컷이 나갔을 개연성도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588.45에서 589.45는 하방으로 강하게 승부를 보자. 그래서 시초가 부근까지 오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려왔었고요. 장중에 이제 보면 제가 옵션으로 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오늘 밑에서 590물 콜이 올라온다. 2.5를 돌파를 못하면 고점이다. 그렇죠? 587물도 내려와서 이 백색선 3.89죠. 여기 백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안착이 돼야 추세 장대 양봉 파동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항으로 밀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586선을 붕괴시키지 못하면 최대한 587, 586 지지력 구간 매수 대응하여 청산 반복 대응한다. 청산 반복에서. 그러니까 587이나 586에 오면 올라갔을 때 음봉 나면 청산하고 내려와서 올라가면 청산하고 이게 한 3번 정도 매매가 됐죠. 그 다음에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586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도망 나오라겠죠. 그리고 하방 공략이 주요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10시 3분에 말씀을 드렸죠. 588 이상을 돌파하면 오늘 상승 파동을 타는 파동이 발생을 하는데 돌파를 못하면 횡보 내지 하락 파동 전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10시 3분에 여기 와서 찍고 올라가고 여기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588.50 돌파 못하면 횡보 내지 하락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라고 10시에 메시지 다 전달을 해드렸고 1시 9분에 587선 돌파를 못하면 십자파동 또는 음봉파동 대응을 하자. 여기서 갔었죠. 이렇게 587.230까지 갔다가 결국 어떻게 이렇게 눌려서 마감이 됐죠. 십자파동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매수는 잘 안 됐는데 매도, 매수 청산, 그 다음에 하방으로 매도 이런 전략으로 오늘 매매가 6번 정도 이루어졌죠. 컷이 한 번 이루어졌고 나머지 5번은 성공한 매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제가 계속 백색선 저항과 추세 돌파와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게 되면 오늘도 23일 날 어떻게 돼요? 오늘 2.50 맥점 구간을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돌파를 못하고 나서 저항이고 다음 이 백색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너졌고 내려갔다가 다시 도전을 했는데 1.5를 돌파를 못했죠. 여기는 1.5예요. 우리가 여기 옵션 기준선 0.5, 1.5, 2.5 이거 항상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자고 그랬어요. 보면은 오늘 아주 교과서적인 2.5 저항에 급락을 했고 다시 1.5 저항에 급락을 해서 마감한 콜옵션 590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풋옵션은 어떠냐? 풋옵션은 보세요. 585물 제가 이거 장중에 이거 전달을 해드렸죠.
1.5가 이탈되지 않고 반등을 하고 2.5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이 백색선까지 간다. 여기서 한 번 실패해 내려갔는데 1.5는 이탈되지 않았죠. 계속 싸우다가 2.5 돌파하면서 3.2 붕괴 다시 내려가서 쌍저점에서 어떻게 다시 백색선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 펼쳐졌죠. 그만큼 옵션은 기준 가격과 이 백색선에 움직이는 그런 구간의 추세냐 비추세냐 아니면 십자파동이냐 이것을 점검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거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옵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쌍저점이 서서 지지를 확보를 했다든지 주요 100점 1.5를 지지를 했을 때 특히 2.5를 또 돌파 됐을 때 추세를 타는 것이다. 그리고 백색선을 돌파를 못하면 그게 옵션의 상승 끝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오늘 콜프 모두 십자파동으로 추세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 콜도 보면 어떻게 전형적인 거죠. 백색선 2.5를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서 반등을 했는데 1.5를 돌파도 못하고 백색선도 돌파를 못하고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형태를 오늘 교과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진입할 때 아무 때나 진입하는 게 아니고 100점 기준 가격에서 쌍저점이 형성이 됐든지 이탈되지 않은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강하게 그 자리를 푸시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년 1월물 합성 포지션을 한번 보게 되면 5일 전에 상방은 587선 그렇죠. 그 다음에 587선 하방은 535, 522, 507까지 열어놨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지난주만 해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강하게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왜냐하면 대규모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조짐이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싹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587.5에 고정해 놓고 550선으로 그 다음 날도 그런 형태를 가졌고 오늘 보면 이제 552 이하는 포지션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 싹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지금 상방으로 약간 올려놨어요. 587선에서 592.5, 597.5까지 상방으로 1월물을 좀 상향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게 급등하게 되면 보통 5포인트, 10포인트 올라오게 되면 510선, 520선까지 콜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600선 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세력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2월 달은 지금 597, 3월물은 600선, 26년도 6월물은 여기요 615선까지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는 많이 가면 한 600선 내외 2월 달에도 고점은 600선 고점을 3월 달에는 600에서 잘하면 615 6월물까지 이런 구간으로 일단 세력들은 상방으로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방은 지금 끝이 없어요. 일단은 1월 달은 지금 전부 다 철수를 했는데 철수를 했죠. 그런데 2월물은 지금 522선
3월물은 이 밑에까지 있어요. 저 밑에 510선까지. 그리고 6월물은 하단이 620선 내외까지 포지션을 하방으로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제골 이쪽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지금 585선, 590선에서 뭐 한 20포인트 내의 상승을 보고 있고, 최대는 하방으로는 여기 3,500선까지 조정 파동도 내년 3월물, 6월물까지는 한 번은 3,500선까지 조정도 지금 현재 선도 세력들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모르죠. 이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모르는데 포지션을 그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선두 세력들이 왜 최상단은 뭐 615선 정도로 우리 코스피 지수로 하면은 뭐 한 4,400선, 300선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상단으로 지금 포지션은 여기까지만 들고 있고, 하방으로는 왜 요 밑에 3,700이나 3,500선까지도 포지션을 들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2월달, 3월달까지는 어떤 이 2월, 3월달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일시적으로 조정 파동이 뭐 15% 내지 20% 정도 조정을 지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도 세력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10에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면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상승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의 호재 때문에 가는 시장이고,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미국에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됩니까? 추가 인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언젠가는 지금 약세로 가고 있지만 강세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플러스가 되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림이 펼쳐지고, 내년도에 일본 은행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달리 이렇게 하방으로 크게 포지션을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유를 굳이 찾다면 그런 측면이 아니겠나. 우리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방으로 해지 수단으로 포지션을 좀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옵션의 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일 전에 50, 46, 4일 전에 46, 48, 48, 46, 46, 45, 오늘 42까지 떨어졌어요. 지수의 변동폭이 하루에 어제는 이제 3포인트, 오늘은 뭐 한 5포인트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팍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변동성이 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옵션 투자자들은 지금 역사적 변동성은 30이니까요. 지금 이 30은 코스피 300에서 400대 변동성이 평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40 정도는 충분한 평균 수렴에 가깝다. 그래서 40 정도 되면 옵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년 1월물 각 주체별로 포지션을 지금 보게 되면 우선 5일 전에요. 개인, 외인, 금투. 이 세 주체가 원래 이제 투기 세력들인데 지금 투기 세력들이 상방을 5일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금투는 기타 법인은 이제 하방 쪽으로 지금 들고 있었는데 4일, 5일 전, 4일 전도 계속 상방. 지금도 여기 상방 592선까지 갖고 있었죠. 어제도 오늘 보면 592에서 더 590 이상으로 개인은 더 수익 구간으로 지금 외인은 그대로 오늘 일부 청산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일부 청산을 했기 때문에 수익 청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윗단까지 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오늘 개인들은 590을 더 받아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기 구간은 592, 금투 같은 경우는 610단까지 양매수로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매도 세력은 587.5 이상 가면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하게 되면 오늘은 방어를 했어요. 제가 오늘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590선대 가면 제가 하방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다시 590선을 도전을 하게 되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서 위클리 옵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590선을 다시 돌파해서 590선을 다시 도전을 해서 돌파가 되면 595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클리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에 대한 합성 옵션이고 위클리 옵션이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590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 595선까지도 포지션을 위클리로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됐고 위클리 옵션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익 구간이 585선이다. 그런데 592.50까지도 열려 있다. 혹시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까지 왔다가 밑으로 585로 다시 내려가는 파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가 585선으로 다시 회귀를 해버렸죠. 그러면 내일 이것은 12월 23일 종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12월 20일 언제 데이터 값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클리는 포지션을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순간 뭐 몇십억만 바꾸면 포지션을 바꾸기 때문에 23일 종가 기준이에요. 내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마다 제가 추적을 해서 정의원님들은 디스코드로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각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일단은 선두 세력들 입장에서 내일 587.50 상단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만약에 내일 587.50이 돌파가 된다면 최대 어디까지 상승을 용인할 수 있느냐? 포지션이 595선까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합성 포지션은 590의 미결제 세력이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위클리는 595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클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기가 끝날지 여기서 찍고 내려와 버리면 뭐 다시 회귀 파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일단 첫 번째가 내일 587.50 587.5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여기 코스피 200 기준 선물이 아니고 그러면 선물로 따지면은 지금 베이시스 차가
0.8 뭐 1포인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88.50 정도가 되겠죠. 선물로 따지면 그 부분을 내일 넘지 못하면 밑에 박스에서 끝나고, 그게 돌파를 하게 되면 최대 어디까지 595선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체크를 하고, 하방은 그럼 어디냐? 585에서 내려가면 일단 580, 그 다음에 거기서 추락을 하게 된다면 575선까지도 결제 구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늘 종가상, 그러니까 23일날 종가상으로 들고 있는 것을 환산으로 해서 수익을 최대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585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가 582.5, 그 다음에 이제 587.5, 그 다음에 580. 여기 금액이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선두 세력들은 587.5에서 58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면은 최대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587.50이 돌파하면은 595선으로 가는 콜 대박 파동이 전개가 되고, 만약 580이 부러지게 되면 풋으로 575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자리가 있으니까 하방으로 풋이 대박이 나는 구간이 되겠다. 그러나 이 포지션을 봤을 때는 587, 580선 내에서 마무리 시키려고 선두 세력들은 엄청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게 데이터 값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 금액으로 보게 되면 586.60이 여기죠. 오늘 585대에서 끝났죠. 이걸 돌파하게 되면 589, 590, 591, 592 이렇게 해서 596, 595선까지 가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고, 하방으로 584.10이 이탈되면서 무너지면 581.50, 580, 여마저도 부러져 버린다 그러면 574.34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의 데이터 값을 눈여겨보고 584선, 587선 여기를 돌파하느냐 붕괴되느냐를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 값은 뭐다? 코스피 200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했고요. 카이사르 시나리오 전략, 옵션 시나리오 전략하고 하방면 시나리오 전략, 그 다음에 상방면 시나리오 전략은 오늘 전략을 세우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일정이 바빠서 내일 새벽에 6시부터 미국장 끝나고 분석을 해서 디스코드로 정회원분들은 시나리오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루서기가 없으신 분은 여기 가입을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야간 시장의 중요한 맥점 구간은 오늘 고점을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589.60 갭을 다 메꿨고 590을 돌파를 해서 최상단 594.90이 11월 11일 날 고점 구간입니다. 이 부분까지 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하방 공략을 하실 분들은 586.80이 1차 저항이고, 두 번째가 오늘 고점이 2차 저항 구간에 매도 하방 공략을 할 수 있겠고요. 매수는 오늘 저점 깨면 안 됩니다. 583.95 되도록이면 여기를 지켜야만이 계속 윗단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되고, 혹시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579.60 그 다음에 575 5일선이 있죠.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구간이 가장 핵심적인 맥점 기준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분석은 이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나가실 때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일은 24일 날 옵션 이제 만기일이니까 정회원분들 제가 집중 분석해서 새벽에 시나리오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25일은 휴장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회원님들은 올해는 이번 주는 거의 뭐 올릴 게 없고요. 다음 주 주말에 상세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